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네요. 6.25 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표현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던 강정구 교수가 생각이 납니다. 자, 정말 어제 골 때리는 일이 있었죠. 박근혜. 정말 원세훈과 이명박에게 뭔가 단단히 약점이 잡혀도 크게 잡힌 모양입니다. 도둑질, 절도죄가 들통이 나니까 강도질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 불법을 더 큰 불법으로 덮으려 하는, 이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본질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정권을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서글프고 딱하기만 합니다. 자, 6월 25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박근혜가 집권하면 이명박 시절이 그리워질 거라고요. 정말 끔찍한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사건,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 사건을 대하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로 이명박 시절이 그리워진다는 그 끔찍한 이야기가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더 끔찍해집니다. 어제 박근혜 정권은 불법을 더 큰 불법으로 듣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대화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서상기인가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 새누리당의 정보위원장이 충격 어쩌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보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그딴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노 대통령이 뭔가 실수를 크게 했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0.00001%라도 했는데 NLL 발음 보니까요, 정말 쇼킹한 게 없어가지고 더 큰 쇼킹이었습니다. 야, 그걸 가지고 쇼킹할 수 있는 그 대가리의 구조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한겨레신문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의 칼럼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근혜란 말이 있다. 박근혜가 아무리 이명박과의 차별성을 내세워도 결국 한 몸이라는 뜻일 게다. 그러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이렇게 일찍, 이렇게 철저히 무너질 줄은 예상치 못했다. 이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정은 민주주의의 훼손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되는 헌법 제1조라는 노래가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 시위 때 유난히 즐겨 불렀던 건 당시의 민주주의의 훼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방증한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다. 네. 이명박의 범죄는
국기문란 범죄는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제1조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훼손되는 이명박과 체벌들의 공화국으로 만든 그것이 이명박의 가장 큰 범죄였고 특히 이명박과 그 일당들은 자기 자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게 강요했던 그러한 범죄 행위가 들통이 날까 봐서 원세훈의 국정원을 동원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지방선거, 총선거, 대통령 선거에 끊임없이 개입했습니다. 드러난 게 이 정도입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1000분의 1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뒷구멍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선거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는 심정을 이제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대처하는 박근혜의 자세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그 실체가 불분명했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국정원 여성인권 발언도 사실 몰랐다면 있을 법한 일이었다고 보지요. 하지만 검찰은 최근 국정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건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정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겁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키려고 개입한 건 아닙니까? 이미 검찰이 공소장에서 그런 사실을 명백히 밝혔어요.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쯤 됐으면은 박근혜도 대선 당시 발언을 사과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박근혜는 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듭니다. 그의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본격적인 물타기에 나선 거죠. 국정원이 법대로 알아서 했다는 말은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 주동아리 그냥 확!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 승인 없이 대화록을 공개했다면 그건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병신임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국가권력기구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던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하려 들고 있죠.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사악한 정권입니다.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건 당연합니다. 라고 정석근 논설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남북 관계는 또 어떤가?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남북 관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끌고 왔다. 그래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했다.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와중에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든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됐고 모처럼 성사될 것처럼 보였던 남북 당국자 회담도 격이 만드니 어쩌니 하는 곁다리를 가지고 실랑이하다 무산됐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으로 낙인 찍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근데 웃기는 건 말이죠. 박근혜가 시진핑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날아가기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깠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박근혜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바로 까버리겠구나. 이거 정말 국격 상실이요, 추락입니다. 앞으로 박근혜와
대화하는 세계의 정상들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겠습니까? 언제 까버릴지 모르는데 정말 국격 추락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 전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니 이제 사실 난 진짜 궁금해요. 박근혜가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속으로는 상대방을 개새끼라고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립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립서비스 한 걸 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지랄병을 치고 있는 수구 언론들. 과연 박근혜가 김정일인지 김일성인지 김정일이죠. 만나가지고 도대체 그 립서비스 한 걸 갖다가 그대로 까버리면은 도대체 야 쪽팔려서 어떻게 살지 정말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국격 상실이에요. 아니 앞으로 박근혜와 정상회담 하려는 세계의 정상들이 저런 나라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 기밀을 해제해 가면서까지 공개하고 까버리는 저런 나라의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박근혜는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라 살림 꾸려가는 것도 별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의 지적입니다. 신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감세 등 기업 지원에 온 힘을 쏟았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성장률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아냥댔던 노무현의 4.3%보다 못한 2.9%에 그쳤습니다. 진짜 접시물에 대가리 맞고 죽어야 합니다. 1대 99 논쟁에서 보듯이 사회 양극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넉 달이 됐다고 하네요. 겨우 넉 달 만에 이명박근혜 힘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을 거의 완벽하게 압축 재현했습니다. 그것도 더 훨씬 악화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자, 앞으로 참 암담합니다. 예. 자, 국정원 정말 막 나가죠. 정말 참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원세훈 국정원과 이명박 정권에게 약점 잡힌 게 있어가지고 이토록 막 나가는 막장, 막가파 국정원이 되는지 그런 국정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조장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난 진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뭔 죄를 짓길래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정선거에 어떻게 연루가 되었길래 저렇게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일들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해요. 뭔 약점이 잡혔는지. 한겨레신문의 사설 막 나가는 국정원 이건 정상국가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정보원이 아예 막가파로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 국정원은 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전문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둘러싼 상식적인 법 해석도, 여야 합의라는 정치 과정마저 모두 도외시한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다.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얼마나 불법적인 정치 개입 행위인지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에 이어 또다시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를 그것도 보란듯이 저질렀다. 청와대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노골적이고 당당한 태도다. 국정원 결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네, 국정원은 지난 대선 개입, 선거 부정, 대선 개입, 선거 부정,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를 나라의 예산을 몇천억씩 조 단위로 쓰는 그런 거대한 국가기관이 자행을 했죠. 그런데 그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그러한 국정원을 단죄해야 할 박근혜 정권이 또다시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를 보란듯이 저지른 거죠.
청와대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노골적인 당당한 태도입니다. 국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 문제의 재점화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시비 차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야, 그게 제대로 된 대통령이냐? 이게 바로 정통성 시비입니다. 정통성 시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전두환이가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항상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던 겁니다. 박근혜가 국정원의 부정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박근혜의 당선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실제로 훼손됐죠 이미. 자, 그래서 다른 걸로 덮자. 불법을 더 큰 불법으로 덮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부정선거를 단죄해야 할 그런 박근혜 정권이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조장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눈길을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서 더 큰 범죄 행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진짜 대가리가 제대로 되는 정부입니까? 이건 정상국가가 아니죠. 한겨레 신문의 제목이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국정조사를 길을 쓰고 막는 것도, 국정원이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것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보호에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거죠. 사안의 중대성,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계, 깨알같이 지시하는 청와대의 업무 태도 등을 비춰와도 청와대는 무관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골프 치는 것도 박근혜한테 얘기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중에 나이가 좀 많다는 이경재한테 부탁을 해서, 이경재는 방통위원장입니다. 대신 총대를 메서 캐디들을 살림살이 폐기해주기 위해서 장관들 골프 치게 해달라고 박근혜에게 허락을 구해서, 물론 딱지 맞았지만은, 이런 인간들이, 이런 남재준 국정원장이 박근혜한테 허락도 안 구하고 공개를 했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변명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다음을 봅시다.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국정조사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언급이 있고 난 뒤 곧바로 이뤄진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며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질책은커녕 오히려 국정원 힘 실어주기 기류가 물씬 풍겨나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된다.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만도 못한 사안인 셈이다.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감행 없는 무기징역을 가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박근혜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도 다시 깜빵행을 깜빵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박근혜의 이런 주장은 또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 기간 댓글 공작을 벌인 목적이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이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용한 데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며 국정원의 대선 정치 개입에 마침표를 찍을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전혀 동문수답을 하고 있습니다. 수첩의 특징은 동문수답이죠. 물어보는데 질문의 핵심을 파악을 못해.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원세훈의 선거 개입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뭐 큰 도움이 안 됐다?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큰 도움이 안 됐으면은 왜 지방선거 때부터 총선에서 대선까지 줄기차게 대선 개입을 합니까? 별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들키면은 들통이 나면 완전히 작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드러난 건 빙산의 천분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정치 공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가 자행됐는지는 조사해봐야 하는 일이죠. 그게 무서우니까 이런 식으로 막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겁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솔직하게 하세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치권의 소관사항이므로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형식상으로는 그렇대 보이지만 궁지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자신의 정통성 시비 문제가 국정조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정치권에 밀어버리는 태도는 비겁하기조차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 문제 등을 순리로 풀고 떠났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래놓고 중국 수뇌부와 어떤 내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모를 일이죠. 예. 아니 시진핑이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박근혜한테 내밀한 얘기를 하겠어요? 북한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주겠어요? 언제 다 까버릴지도 모르는데. 이성과 상식을 잃어버린 정부치고 순탄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현 정권이 저지른 중대한 판단착오의 후폭풍은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떠나 임기가 끝난 뒤에도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2008년의 쇠고기 촛불의 교훈을 돌아봐야 된다는 제목입니다. 2008년 쇠고기 촛불은요, 물론 광우병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폭되고, 물론 이제 이명박이 워낙 자기 정동영한테 몇백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큰소리 치다가 오만하게 굴다가 이제 그야말로 싸대기 한 대 얻어맞은 셈인데요.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그와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범죄 행위는 이명박이 임명한 원세훈이 저질렀어요.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기 자신들이 연루됐음을 지금 자인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쿨하게, 이건 난 잘 모르는 일이야. 허니, 그러나 나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내가 원한 것도 아니니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법대로 처벌하시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NLL 대화록 공개라는 초법적인 더 큰 불법을 동원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려 드는 것 아닙니까? 왜 물타기를 하려 들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머리가 자기처럼 그렇게 그 두 자리인 줄 알아요? 들어봅시다. 오늘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가 남긴 교훈을 되새기고자 한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어제로 나흘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수백 명이 참여하는 정도로 규모가 작다. 이것을 2008년 전국을 뒤흔든 쇠고기 촛불과 비교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전개 양상의 유사성이 보인다. 아직은 초기 단계임에도 이번 촛불 집회를 예사롭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인 제공을 국가와 정부가 했다는 데 있습니다. 2008년 촛불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잘못으로 금역 주권을 내준 데 대한 항의의 표출이었다면 이번 촛불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핵심 권력기관 그 수장이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분노입니다. 더 말한다면 그로 인해서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심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 당선됐어야 될 선거를 박근혜 당선으로 바꾼 그 주역이 국정원이 아니냐. 이게 바로 분노의 원인인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큰 분노의 원인이지만은 보기에 따라 그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라고 경향신문의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똑같네요.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이는 당시 특별회견을 통해서 세 차례 머리를 숙이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청와대 대책에 의해서 1만 명의 촛불은 도대체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런 진정성 없는 사과는 서울 세종로 충무공 동상 앞 명박산성을 만들었고 그것이 불통 MB 정권의 상징물이었죠. 지금 박근혜가 당선돼 가지고 이명박이는 아직까지 그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색깔론을 휘두른 극우단체들이 이번에도 나와 맞불 집회를 연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등장한 희대의 맞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 한계선 NLL 포기 발언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은 참으로 뜬금없이 NLL 문제를 들고 나왔죠. 그렇게 하면 국정원 사건을 까먹을 만큼 국민의 기억력이 나쁘다고 믿는 것인지 이번 촛불 집회에 대해서 한 보수신문은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의 광우병 촛불 집회 재현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속마음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속마음 맞아.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 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을 했으니까. 안 했으면 왜 인정을 안 하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세훈 국정원은 지방선거 때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거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박원순 선거에도 디도스 공격 그 개입의 증거예요. 그게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원순이 당선되니까 박원순 제압 공작을 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 공작을 한 거죠. 그게 지금 정권이 연속돼 가지고 그리고 박근혜가 당선돼서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박근혜 당선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인정을 하려면은 룰이 공정했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현나게 쭉 팼는데 심판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나를 판정패 시킨다면 누가 그걸 승복을 하겠어요? 그런 속마음 있는 거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보수신문들이 주도안에 놀 일은 아니죠. 예.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속마음 것이라고 한 것도 2008년 논조의 반복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구태의연한 논리를 민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접근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경향신문 사설은 지적을 하네요. 자, 그 다음 대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두 촛불 모두 정권 초기에 등장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유사성이다. 이것은 해법을 찾기만 하면 사태 수습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도 된다. 돌이켜보면 2008년 촛불은 국민과 불통하던 이명박 정권이 소통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일대 계기였다. 그러나 MB는 거꾸로 갔다. 촛불이란 경거움을 경청하지 못하고 도리어 친기업, 경쟁, 효율만 중시했다. 네. 박근혜 정권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향신문 사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벌이는 맞불, 물타기 전략은 그때의 재판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초기 단계의 촛불을 예사롭게 바라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부 여당이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어제 국정원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안이한 태도입니다. 예. 이렇게 안이하게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정선거는 그냥 솔직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내시들, 십상시들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묻어서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이 되느냐고요. 대가리가 좀 제대로 박혀 있다면은 네. 시간이 애매하네요. 노래를 들으면 끝나고 해서 예비로 준비한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봉 씨의 한겨레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 방중전 헌법 읽어보길 아마 안 읽어보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헌법을 읽어보라는 김삼봉 전 독립기념관장의 경고 경청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파탄시킨 남북관계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전협정 60주년인데도 한반도 위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시진핑 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모양새가 우습다. 북은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남은 도와주지 말라고 복걸하는 형국이다. 민족의 자존심이 이토록 망가진 적이 있었던가?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중국에 애걸을 복걸을 하고 있고 남한은 중국 가가지고 또 북한 도와서는 안 된다고 복걸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 정말 대한민국 조선반도의 자존심이 그야말로 똥밭에 지금 나뒹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를 금과 옥조로 떠받들고 있죠. 이명박 정부가 5년 내내 비핵 개방 사천을 내걸다가 쪽박을 친 것하고 비교가 됩니다. 모처럼 시도된 남북 대화를 격을 이유로 깬 것은 남북 지도자들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봉 독립기념관장은요. 제대로 된 야당이 있었다면 이명박이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민주개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총리실의 민간인 도청이라든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든지 이런 민주역행을 한 데 대해서 제대로 된 야당이 있었다면 위헌의 탄핵 소추를 제기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지금 국제관계를 보십시오. 일본은 북한을 빌미로 삼아 역사 왜곡과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봉쇄를 위해서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화 시키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북한 천연자원은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 남북 지도자들은 중국에 매달리고 있는 탈냉전과 냉전 질서가 공존하는 한반도 이중성을 타개하는 지도력은 과연 없느냐.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